해외 기업의 인공지능의 경우 우리말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국내 업체 네이버가 한국어 학습을 내세운 새로운 인공지능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긴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사우디 등 여러 나라에서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자면 한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력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생성형 AI 얘기를 하다가 전력 얘기를 하니까 조금 낯서실 텐데요. 똑똑한 생성형 AI를 만드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하드웨어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력,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어떤 기업에서는 5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쓸만한, 믿을만한 AI를 만드는데 지금 인류가 쓰는 에너지를 모두 통째로 쓸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그 생성형 AI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생성형 AI를 연산하기 위한 굉장히 효율적인 반도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혹은 AI 가속기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효율적인 AI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생성형 AI를 만들게 된다면 이것 또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에 다양한 생성형 AI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은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인데요. 생성형 AI가 미국 중심의 기술 회사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성형 AI를 학습할 때는 한 영어 문서가 95% 이상 활용되었고, 상대적으로 한국어 문서의 비중은 더 줄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생성형 AI는 영어 중심의 서구적인 가치관과 윤리, 문화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검색 엔진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 검색 엔진은 복수개 혹은 수십 개의 문서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당한 정답을 고르세요라는 형식으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생성형 AI는 정답을 탁 찍어서 말해주는 형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 편향적인 혹은 우리가 원치 않는 가치관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러한 편향성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전 세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권, 영어로 하면 소버린티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주권적 AI 혹은 소버린 AI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에 굉장히 이렇게 능숙한 생성형 AI를 만드는 거는 기본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치관과 윤리를 담고 있는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고 있는 생성형 AI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다양성 측면에서 소버린 AI를 만들고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선두주자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 X는 한국어 같으면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언어인데, 그 언어를 중심 언어로 해서 만든 생성형 AI도 영어 기반의 생성형 AI에 견주어도 충분히 그 품질과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입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담고 있는 AI, 그런 것들을 잘 만들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한번 고려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데이터 관련돼 있는 이슈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디지털 문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이제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블로그 서비스를 통해서 지식인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한국어 문서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 문서를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언어로 된 디지털 문서 자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인 경우에는 디지털 문서가 존재는 하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소버린 AI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은 그 나라의 디지털 문서를 그 나라의 기업이나 국가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 관련해서는 사실은 생성형 AI 시대에 이제 새로운 고민거리들도 많이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블로그나 뉴스에 자신들의 그 창작물을 기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검색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공정 이용이라고 하는 우리 합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하게 됐습니다. 창작자가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생성형 AI가 학습을 해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결과물로 출력을 하게 되면 그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예전의 공정 이용이라는 방식으로는 지켜지기가 어려운 형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이 창작자의 저작권을 생성형 AI 시대에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이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만든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과연 생성형 AI가 만든 것이 이게 저작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이제 이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생성형 AI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은 저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이슈는 AI 안전, AI 윤리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문서가 부정확한 정보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학이나 법률, 이런 전문가의 영역에 해당되는 정보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떠돌게 되는데 생성형 AI가 이런 정보들을 학습을 해서 약간은 무책임하게 이런 정보들을 답으로 출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AI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성, 정확성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생성형 AI는 그냥 어법에 맞는 내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가장 그럴듯한 단어의 연속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게 뭐 윤리적인지 얼마나 뭐 그 비윤리적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잘 할 수가 없는데요. AI가 학습한 인터넷에는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또 소수자 혐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마약이나 자살 같은 이제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애초에 처음부터 생성형 AI가 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생성형 AI가 출력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윤리적이고 어떤 것이 비윤리적인지에 대한 준칙이나 규칙을 정하고, 생성형 AI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실수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이 윤리 준칙을 정해서 재학습시키는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생성형 AI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나가라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리 준칙이라고 하면 이것이 뭐 수학 문제처럼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윤리는 전 세계 인류가 보편적인 윤리 규칙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윤리는 뭐 문화권마다 또는 국가마다 충돌하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맞는 윤리 준칙을 만들고 유지하고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기 위한 윤리를 자문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들도 그 나라의 소버린 AI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생성형 AI의 약간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생성형 AI가 뭐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앞으로 시대에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심지어 어떤 리포트에서는 그 나라가 만들어내는 GDP의 뭐 7%까지도 생성형 AI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성형 AI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온전히 그 나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풀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이제 전반적인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력에서부터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AI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런 모든 구성 요소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이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생성형 AI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성형 AI가 몰고 오는 변화가 우리에게 뭐 위기일 수도 있고 큰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항상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더 큰 도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